안녕하세요, 타스입니다. 이제 날씨가 제법 쌀쌀해져서 난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고 있는데요, 난로 말고 숯이나 장작을 피운 화롯대를 텐트 안으로 절대 들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스난로도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모든 걸 잃을 수 있습니다. 꼭 주의해주세요. 오늘의 컨텐츠, 심지난로 사용법과 주의사항입니다. 가실까요? 오늘 준비한 난로는 심지난로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심지난로는 어디서든 등유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토캠핑이든 노지캠핑이든 어디서든 전기가 없어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난로이죠. 먼저 사용하시기 전에 이렇게 난로 망을 열어주고 뚜껑을 열어주면 이렇게 난로 내부가 보이는데, 이게 바로 연통입니다. 그리고 이걸 왜 하냐면 난로 벽에 그을음 자국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 까만색으로 그을림 자국이 있다 그러면 연통을 이렇게 빼서 그 부분의 심지에 타르 같은 게 묻어 있을 거예요. 그걸 닦아주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난로 같은 경우에는 발판이 돌리면 빠지거든요. 이렇게 이곳에 파쇄석이나 낙엽 같은 그런 이물질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왜 닦냐고요? 이곳으로 깨끗한 공기가 이륙되면서 난로 연소가 잘 되게 해주는 난로 숨구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난로를 사용할 워밍업은 끝난 겁니다. 사용 방법은 먼저 이렇게 등유를 넣어 주시고요, 30에서 40분 동안 난로 안에 있는 심지가 기름을 잘 머금을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캠핑장에 도착하시면 텐트를 피칭하기 전에 심지난로에 기름을 먼저 채워주고 피칭이 끝나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효율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심지가 등유를 완전히 머금지 않고 점화를 하시면 심지가 타면서 까만 그을음이 발생하거든요. 꼭 30에서 40분 정도는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저번에 난로를 쓰시고 난로 안에 기름이 있으면 바로 점화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등유는 항상 깨끗한 등유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누렇게 변한 오래된 등유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난로 고장 원인이기도 하고 사람한테도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점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화하는 방법은 난로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건전지를 넣는 부분이 있거든요. 건전지를 넣어주신 다음에 다이얼을 돌려서, 건전지가 있으면 삐 하고 소리가 나거든요. 이렇게 점화하는 방법보다 저는 건전지를 빼고 긴 라이터로 점화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심지난로를 쓸 때 난로 위에 서큘이나 무동력팬을 돌려서 사용하는데요, 열기를 아래로 내려보내주니까 혹시나 건전지가 열이 받으면 폭발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아예 건전지는 빼놓고 사용한답니다. 이렇게 점화하시면 심지난로는 연통이 정말 중요한데요, 꼭 점화하시고 이렇게 열어서 연통이 자리를 잘 잡고 있는지 앞으로 당겨보고 뒤로 밀어보고 좌우로 이렇게 돌려줍니다. 연통이 살짝 들려 있거나 이탈이 있으면 이렇게 불꽃이 일면서 까맣게 그름이 나오거든요. 꼭 연통을 잘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로를 소화하실 때 많은 분들이 소화 방법을 잘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긴급 소화 장치 버튼이 있는데요, 이걸 눌러서 바로 끄시면 안 됩니다. 정말 긴급 상황이나 바쁜 상황에서만 쓰세요. 자주 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바로 끄는 것도 습관이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다이얼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불꽃이 조금씩 가라앉게 해주면은 그을음이 안 나거든요. 딱 이렇게 소화 위치에 이 방향이 오게 한 다음에 불이 꺼질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이건 또 왜 그러냐면요, 다이얼을 천천히 돌리는 이유는 소화 위치까지 확 돌리시면 심지가 빠르게 내려가기 때문에 매캐한 냄새와 그을음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돌려주는 거고요. 왜 저기 옆에 있는 긴급 소화 위치 눌러서 끄면 되지 않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난로를 사용하는 도중에 긴급 소화 버튼을 자주 쓰시면 난로 안에 심지를 잡고 있는 이렇게 동그란 링이 있는데요, 이 링이 나중에 밑으로 빠져버리면 심지를 올리는 다이얼이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난로를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꼭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난로 사용법의 제일 중요한 환기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로를 잘못 사용하면은 정말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난로를 끄고 주무시는 분들이나 창문을 완전히 열어가지고 난로 효율성이 정말 떨어지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만 하면 난로를 켜고 따뜻하게 주무셔도 됩니다. 먼저 이렇게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2개 이상씩 쓰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건전지가 다 닳았거나 경보기가 고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꼭 2개 이상 쓰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오후 10시에서 11시 정도에는 꼭 난로에 등유를 가득 채우신 다음에 주무시길 권장드립니다. 난로에 등유가 부족하면 여기서 또 매캐한 냄새와 그을음이 발생하거든요. 제가 쓰는 6리터대 심지난로는 딱 오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등유를 가득 채우면 다음날 아침 7시에서 9시 정도까지는 가니까 이 방법도 꼭 사용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캠핑 갈 때 스마트폰 알람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맞춰놓거든요. 그리고 환기는 제 개인적으로 이 정도 가로 세로 약 20cm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텐트처럼 벤틸레이션이 있는 텐트들은 벤틸레이션만 양쪽으로 열어두셔도 괜찮습니다. 한 곳만 열어놓지 마시고요. 양쪽으로, 이쪽하고 이쪽 양쪽으로 한 뼘 정도 20cm 정도만 열어주시면은 딱 좋거든요. 제가 다른 텐트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 텐데요. 이 텐트는 벤틸레이션이 없는 텐트거든요. 딱 정확하게 한 뼘 정도 20cm 이렇게 열어줍니다. 세로로도 그러면 이 정도가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이 정도 크기가 제가 생각하기엔 딱 좋더라고요. 난로 때문에 텐트 내부가 너무 더울 시에는 더 열어줘도 됩니다. 이렇게 추우실 때는 최소 20cm는 열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을 열었으니까 반대편도 열어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이쪽을 이렇게 열었으니까 이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열어주시면 되거든요. 딱 이렇게 양쪽으로 열어주시면 신선한 공기가 한쪽으로 들어오고 나쁜 공기가 반대 방향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조금 연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극동계에서는 많이 연 거거든요. 아무리 극동계라도 이 정도는 꼭 확보해 두시는 게 안정상 좋으니까 꼭 이렇게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붕 쪽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요. 왜냐하면 열기들이 모두 위쪽으로만 가기 때문에 벤틸 위치나 창문들 같은 경우에는 텐트 옆쪽에 있는데 수직으로 있는 지붕을 열어버리시면 열기가 다 그쪽으로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텐트 옆쪽에 있는 문을 한 뼘 정도만 열어두시면 가장 좋습니다. 이 텐트는 벤틸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벤틸레이션만 열어놓고 환기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열기가 전부 위로 가기 때문에 난로만 사용하시면 전혀 효과가 없거든요. 이 심지 난로를 쓰실 때는 꼭 같이 써야 되는 장비가 있는데요. 바로 S펜과 서큘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 난로 바로 위에는 S펜, 그리고 난로 옆은 서큘. 이 조합이 가장 좋습니다. S펜은 난로 위에 위치시켜서 천장에 있는 열기를 아래로 내려주는 용도이고요. 열기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서큘은 난로의 열기를 옆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보내줄 때 쓰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뭘 하고 있으면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쏴주시면 따뜻하거든요. 엄청. 여기서 주의사항, 서큘로 난로를 직접적으로 향해서 쏘면 안 되고요. 난로의 위쪽으로 위에서 아래로나 대각선으로 내려주거나 난로보다 바람의 각도가 위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왜 그러냐면 난로에 이렇게 구멍이 송송 있어요. 여기로 바람이 유입되면 불꽃이 안정적이지 못하거든요. 막 이렇게 흔들흔들 이렇게. 그러면 또 그을음이 발생하니까 이 점도 꼭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서큘을 위에다 두고 쓰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저는 서큘을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가 얘도 선을 연결해서 충전을 하면서 시키면은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약 버튼을 누르고 주무시거나 아니면 선을 연결하지 않고 난로에 놔두면 서큘이 녹아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화재도 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고요. 서큘을 난로와 멀리 떨어지게끔 위에 설치하시면은 상관없는데 간혹 보면 난로랑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정말 안 좋습니다. 서큘이 다 녹아버려요. 그리고 한겨울에
저는 이 방법대로 다 쓰고 있는데 너무 추워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건 이 바닥 공사를 안 해서 그런 겁니다. 리빙쉘 텐트처럼 바닥이 뚫려 있거나 바닥이 붙어 있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텐트들도 바닥 공사를 안 하시면은 한겨울에 난로도 효율성이 무척이나 떨어지거든요. 바닥 공사하는 방법은 최소한 김장비닐 아시죠? 그걸 까신 다음에 그 위에 단열 스펀지, 그 은박 매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라운드 시트를 깔아주시면 난로 효율성이 아주 좋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러그까지 깔아주시면 더 따뜻하겠죠? 자, 이렇게 오늘 캠핑 난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십시오. 언제든지 친절하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캠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캠핑하시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캠핑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